로 도출해서 안정적인 도정 인수를 지원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데요.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며 또 아이들이 행복한 전국을 설계하겠다는 우리 당선인의 철학을 실현할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국의 새로운 변화와 끊임없는 발전을 기대하는 뜨거운 마음을 모아서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힘차게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큰 박수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조금 쉬셨으니까 잠시 다시 끌어올릴 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저희가 화면으로 국기를 보여드릴 텐데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국기를 향해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0민주항쟁이 있은 지 3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60민주항쟁의 민주열사들을 위한 묵념을 진행할 텐데요. 아울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고 김대중 대통령,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또 고 김근태 고모님, 또 올해 1월에 소천하신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함께 기리며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택 당선인께서 제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위원장님께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당선인께서도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신형식 귀하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임명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운영 종료시까지 2026년 6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이원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사진 촬영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잠시 아래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마이크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리 할까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있는 데는 처음이어서 상당히 떨립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수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수위원장을 맡은 신형식 제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방 정부의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해온 전북 도약의 거대한 밑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전북은 단순한 변화나 개선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한 운명적인 천재 인후의 기회를 갖고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난 35년간 희망 고문의 원천이었던 새만금을 미래 산업의 중심, 이원택 정부의 내발적 성장의 미천으로 우뚝 세워야 하겠습니다. 새만금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산업 전초 기지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세계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현대 자동차로,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의 심장인 엔비디아와의 협력 및 투자 유치,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시설 투자 유치를 유치할 전북의 유치는 전북의 경제 지역을 바꿀 결정적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미래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피지컬 AI 불씨를 지펴주신 정동영 장관님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장관님의 해안과 헌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가 이원택 다음으로 정동영 장관이 모시기로 했습니다. 둘째, 단단한 자생력을 갖춘 내발적 성장으로 이원택 지방정부의 성공을 이끌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화려한 투자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전북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외부에만 의존하는 성장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전북의 청년 인재들과 향토기업, 대학이 글로벌 기술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들어가는 선순환 자생 구조를 반드시 짜내야 합니다. 외부 혁신 DNA를 과감히 수용하되 이를 통해 전북 내부 역량을 폭발시키는 성장이 뿌리내릴 때 비로소 이원택 지방정부는 도민들이 삶으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것이며 전북은 지속 가능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의 다짐이 곧 전북의 미래입니다. 우리 인수위가 그리는 밑그림의 정교함이 곧 이원택 정부의 성패를 가르고 전북의 미래 수십 년을 결정합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 마음껏 해놀고 피지컬 AI의 불꽃이 전북 전역을 환히 밝히며 내발적 성장의 단단한 뿌리가 우리 땅에 깊이 내리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 부읍시다. 이원택 지방정부의 위대한 성공과 전북의 거대한 대도약을 향해 마지막 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영식 인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대한 전북, 진짜 전북의 도약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실현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일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향후 인수위원회가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전라북도
김철태 정책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인수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김철태입니다. 오로지 전북 반드시 체감성장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입니다. 본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으로 인수위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북도의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수위가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등 도정 출범을 위한 일치의 사항을 검토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의 면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하며 재생에너지, 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체감성장, 도민주권, 글로벌 K, 도민행복 등에 대한 추진 전략 및 도정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민선 9기 성공의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 및 인력 구성입니다. 조직은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피지컬 AI 미래산업 분과, 체감성장 분과, 도민주권 분과, 글로벌 K 분과, 도민행복 분과 등 5개의 분과와 5국 3특 호남제주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하계올림픽 특별위원회, 200조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지원실로 구성하였습니다. 분과별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피지컬 AI 미래산업 분과에서는 30기가와트 생산기반 조성, 아리백 산단, 햇빛, 바람, 연금 도시 등 재생에너지 분야와 피지컬 AI 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현대차, 구조 투자 협약 등 미래산업과 기초과학 기반 조성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구체화할 전략을 마련하게 됩니다. 체감성장 분과에서는 도정운영 방향 기조 및 경제전략 수립과 전북 성장공사 설립 등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전략과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민주권 분과에서는 도민주권 시스템을 기획하고 도민정책 사회적 추진단 구성 및 도정 혁신 방안 마련과 도민안전, 소방인프라 확충, 인권 보호 대책 등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K분과에서는 K컬처, K스포츠, K관광 브랜드화 등 문화, 체육, 관광 분야와 K푸드 육성, K농정 기획 등 농생명 분야의 혁신 방안 및 국제교류 확대 방안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도민행복 분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어르신, 여성, 장애인, 청년 등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망 구축 방안과 청정환경 구축 정책 등 도민행복 정책을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개의 특별위원회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국 3특 호남제주 메가시티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북, 전남, 광주, 제주를 잇는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민주, 인권, 평화 가치의 바탕을 둔 역사 교육과 전북형 전통 문화 및 농생명 기반 워케이션, 청소년, 청년 상호 방문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계올림픽 특별위원회에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을 보도함으로써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대내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올림픽 후보도시로서의 글로벌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0조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피지컬 AI 중심지 등 새만금 200조 투자 입지 세부 추진 방안을 설계하고 아리백 등을 통한 새만금 경쟁력 확보와 20만 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인력 구성 현황입니다. 인수위원, 특별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요원 등
총 16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원활한 인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30명을 파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총 4단계로 나누어 압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먼저 준비기인 이번 주에는 금일 현판식 및 출범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분과별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긴급 현안 보고와 민선 9기 도정 비전 기획 및 인수위 백서 제작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실국별 업무 보고를 통해 도정 현황 파악과 주요 도정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 과제 추진 전략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6월 22일 주간에는 공기업 출연기관 업무 보고와 함께 실국별로 공약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6월 29일 주간에는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공약사업 실천 과제를 수립하고 민선 9기 전북 대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임식은 7월 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취임식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인수위원회를 추가 운영하고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백서를 제작하여 도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과별 주요 회의 운영 방향입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분과별 주요 기능 및 주요 일정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분과별 회의와 함께 현장도 찾아갈 계획입니다. 아리백 국가산단,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항부지, 수전의 플랜트 부지,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국가식품 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립의전원 부지, 인권 역사 현장 등 분과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분야별 전문가 간담, 도민 소통,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전문가와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도정 운영에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수위 운영 예산은 과거 사례와 타시도를 참고하여 2억 5천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 9기 전북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이신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절약을 위해서 힘차게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김철태 정책기획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강한 전북 새감 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의 당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당선인께서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늘 또 함께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저희 이제 인수위원회가 오늘부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20일, 길면 한 30일 정도 이곳이 우리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출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실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생각들이 각 분과별 업무 보고 때 듣고 또 질의도 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사실 인수위원 2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남녀와 성비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말씀드리고 다들 인수위원으로 모시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하고 또 인수위 자문위원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각 실국 업무 보고나 현장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질의응답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갖고 있는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 문제의식이 있으면 해당 분과위원회 때 또 같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차이가 있거나 역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걸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인수위원님들과 인수위 자문위원님들께서 사실 이제 도청의 이제 공직자들과 함께 뭐 이제 소통도 하고 토론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도청의 공직자들 같은 경우 다 우리 전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협력하실 때 좀 이렇게 친절하게 또 의견을 좀 나누고 공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저희가 뭐랄까 이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겸손함의 반대말은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그런 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공직자들의 고충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나 또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말씀도 똑부러지게 분명하게 또 전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나 비전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청에 있는 공직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의견과 치열한 논쟁을 하되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수위원님들 또 인수위 자문위원님들 그렇게 좀 해주실 걸 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저는 뭐 충분히 그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도청의 공직자들이 과거에 저랑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입니다. 선후배들이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우리 도청의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여기에 도청의 공직자들도 계신가요? 일부 부분적으로 계신 것 같기도 하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이제 우리 인수위원님들이나 또는 인수위 자문위원들께서 말하시려고 하는 취지, 취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문단과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취지를 이해하면 빨리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별로 다 어떤 이렇게 강약도 다르고 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도청의 공직자들께서도 취지를 좀 잘 이해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인수위원과 인수위 자문위원이 또 도청의 공직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팀이 되고 하나의 팀이 돼서 전국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번 인수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시청에 있을 때, 도청에 있을 때, 또 청와대에 있을 때, 또 부지사 할 때, 회원할 때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수도비라도 시켜야 되고 감소율을 줄이기라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방법은 뭐 있을까? 거꾸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제가 이제 내발적 발전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인적 자원, 경제 자산, 문화 자산, 역사 자산, 자연 자산, 또 종교 자산을 성장 동력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지난 30년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핵심적 슬로건으로 걸고 왔지만 과연 기업 유치 투자 유치가 성공해 왔는가? 성공했으면 우리 경제는 성장했을 거고 우리 인구도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인구는 계속 줄어왔고
경제 성장률은 계속 최하위권을 모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은 떠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두텁게 강하게 해서 혁신하고 성장을 해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그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서 사실 이제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1000개가 망할 때 밖에서 1000개가 들어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쌤쌤이라고 그러죠? 똑같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기업 1000개가 망할 때 과연 밖에서 1000개가 들어왔는가? 제가 보면 통계학적으로는 한 50개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까지 기업 유치 실적을 놓고 보면 그럼 950개 기업은 어디로 갔는가? 거기에 있는 임직원은 어디로 갔는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인구 감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생태계를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서는 인구 감소 지방 소비를 막을 수 없다. 이미 시장 경제 원리대로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고 우리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도나 시군이 적극적인 우리 기업을 육성하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또 전문 직종에 있는 회사들 다양한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서 성장시켜가는 것을 중심에 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상태에 있겠지만 그 다양한 상태에 있는 기업들의 R&D 과제 또는 자금의 문제, 판로와 유통의 문제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열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세일즈를 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규제를 열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김제 만경에 호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기차 불삭기를 개발했어요. 전기차 불삭기를 1톤짜리가 개발했는데 그것을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와서 상담해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니까 한영애 장관한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제에서 그걸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267개 자치단체에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우리가 그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합리화해 주시는 문제, 규제를 없애는 문제 이런 것은 기업들이 하기 어렵다. 우리 도청의 공직자들, 시청의 공직자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시장을 성장시키는 것은 정책과 예산이잖아요. 어떤 정책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 시장이 조금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수소버스 시장을 우리가 조금 집중하면 커지는 거고 등한시장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써서 그걸 활성화시킬 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뿌리 기업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또 혁신적 기업들의 성장을 저는 상당히 집중해서 우리가 성장시키고 도모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기업을 데려왔을 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우리 기업이 성장했을 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성장했을 때 양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성장을 한 단계 하면 거기서 고임금 일자리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일자리를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집중해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꼭 성공했는지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도 사실 우리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늘려가는 것이 거기에 중심에 두면서 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발적 발전적 관점에서 중심에 두되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이 전략도 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도 준비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업 유치, 투자 유치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숫자나 목표에 얽매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그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들어오지 않은 각종 외모 요보다는 실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컨택하고 그 기업이 들어오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법인세나 뭐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세 깎아주는 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 새만금의 국제투자진흥지구가 제일 높습니다. 제주 다음으로 제일 높은데 그렇습니다. 요즘 좀 그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유치 투자유치의 핵심은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오게 만들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어떤 인프라를 만들 거냐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우리가 했을 때 확실하게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장점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속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들을 성장 동력화 해가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반도체, 케미칼, 소재들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키우는 거. 또 방산 클러스터라고 하는 저도 간담을 했는데 거기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성장 동력화해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도 이제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신산업, 또 뭐 K컬처, 또 농생명식품 바이오 산업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해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은 우리 안에 경제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는 방법.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외부 자본을 배타시하거나 뭐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외부의 자본도 결국은 우리 안에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부가가치만 계속 외부로 빠져나가는 방식은 정말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전국이 계속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조와 철학을 좀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각 분과 활동하실 때 이런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도민주권 정부입니다. 도민주권 정부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셨습니다. 도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뭐 이제 결정하는 이제 주체로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도 똑같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은 도민으로부터 나오고 오직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직자들의 권한은 오직 도민을 위해서 공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사적으로나 자기 출세나 이익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그 대명제, 그리고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쓰여져야 된다는 그 대명제를 도민주권 정부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도민주권 정부의 시스템과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또 그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도민주권 분과에서 논의도 해주시고, 또 그런 걸 홍보하는 언론 뭐 등등 인권 문제도 이제 또 다 붙어 있는데, 그런 걸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도지사 집무실이 4층에 있잖아요. 4층에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고민 중입니다. 우리 이제 도청의 공직자들 의견도 들어봐야 될까? 저게 결정한 건 아닙니다. 도청에 예를 든다면 1층에 도지사 그 현장 집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1층에. 그래서 도지사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도 하는 뭐 이런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도청에 들어가려면 뭐 카드를 대야 되잖아요. 카드를 대고 사전 예약해야 들어가는 구조죠. 이 구조를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도민주권 정부로서의 어떤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뭐 우리 이 도청의 회의라든가 이런 걸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투명화할 건지, 이런 부분도 뭐 이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단적으로 그런 예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1층으로 도지사실을 내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하나 부탁드린 것은 아무래도 우리 도민행복분과입니다. 사실 도민행복분과인데 우리 도민들이 이제 사실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복지 지원 체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 40% 정도 들어가나요? 그가? 네, 복지 쪽에 4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이러저런 또 갭도 있고 차이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현장에 계신 어떤 목소리가 좀 잘 반영돼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또 보람도 갖고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구조라든가 운영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쪽에 말씀을 드렸고요. 투기가 이제 5국 3특하고 메가시티 위원회하고 사실 그 다음에 하계올림픽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위원회가 있는데 각기 특화된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도 좀 잘 받으시고 점검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좀 길었죠? 아닙니다. 괜찮은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분과별로 또 이제 회의도 하고 운영 체계도 잡고 그럴 텐데 적어도 큰 맥락과 흐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북의 산업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반도체다, 또 방산이다, 농생명식품 바이오 산업이다, 또는 피지컬 AI다, 뭐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전북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산업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 고리가 뭘까? 이 고민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핵심적 고리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결론은 뭐였냐면 재생에너지라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화력발전소 원전 중심의 전기 공급 체계인데 이게 포화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AI가 가동되는 인공지능 시대로 가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게 100기가와트급 정도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기가. 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인데 이걸 원전으로 공급할 거냐,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거냐, 적절하게 믹스할 거냐인데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우리가 남들보다 한두 박자 앞서 간다면 저는 경쟁력을 가질 거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산지수 개념에서 지역요금 차등제가 도입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요금이 고정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수출 주도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든 뭐든 지금 EU가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을 붙이기 시작했잖아요. 6개 품목에 대해서. 근데 이 품목이 앞으로 확대되고 늘어날 겁니다. 2030년, 40년, 50년 가면 수출 품목에 다양한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 SK, LG 우리 굴지의 40대, 50대 기업이 알리백을 선언한 겁니다. 왜? 그 분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생에너지가 저는 우리 전북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핵심 고리라고 저는 봤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생산하게 되면 일단은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업 생존의 필수 수단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전기가 있어야 공장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영인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매개는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의 중심이 에너지 일단 재생에너지 일단 거고 그것을 선점한 사람들이 기업 유치, 투자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저는 점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점령하면 선점하면 10년, 15년, 20년 후에 전국의 산업 구조가 상당히 바뀌어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과 SK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내려올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산업만 얘기하니까 문화는 뭐냐, 체육은 뭐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문화예술은 문화예술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건 또 그것대로, 관광은 관광대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다 보니 그렇게 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밥때가 돼서 없죠? 네. 없으시죠? 그러면 예, 손 드셨네. 그냥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죠. 가죽을 벗긴다. 우리 공직자들 긴장한 것 같은데. 예. 이제 저는 뭐 충분한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 또 그런 용의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그럴 만한 정책이나 아이디어, 혁신 방안이 있으시다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시고 또 이제 각 분과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중간 전체 회의도 할 거고 마지막 전체 회의도 할 겁니다. 뭐 그런 과정을 겪을 거니까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북은 앞으로 10년, 20년 이 사이에 큰 개벽의 상황이 올 건지 말 건지가 저는 결정난다고 봅니다. 그걸 주동적으로 준비를 잘 해놓으면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저는 철저히 해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 주시면 제 가죽을 벗겨서라도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말씀 계신가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 분들 제가 몇 배웠습니다. 예. 저는 국민 행복본부와 자문위원을 맡은 전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안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불러나눠져서 중요한 발전 시기에 꼭 국민들이 불러나눠져서 그걸 유행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태양열 발전소가 전라북도로 오기로 되어 있었다고 분위기 들었거든요. 근데 앞전에 김관영 지사님을 선포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계기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말씀에서만 드리는데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전라북도 새만으로 오기로 했고 5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가 전라북도에 부지까지 다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남에는 부지도 선정되지 않고 그래 했는데 불구하고 전남으로 뺏기고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김관희 지사가 잘못했나 조금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거기 전남에다가 항의가 더 큰 사업을 전국에서 기획하면 그걸 도와주겠다 하고서 그냥 그래서 그만 듣고 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라북도의 그러한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걸 놓치지 않고 꼭 해낼 수 있는 그런 도지사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이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관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그 태양력 발전소가 전장으로 간 거에 대한 아쉬움, 이것이 혹시 좀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동생님께서는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열이 아니라 인공태양 말씀하시는 네, 것 같고요. 인공태양. 인공태양 핵융합연구소죠. 네, 핵융합연구소입니다. 사실 이게 핵융합연구소가 출발된 건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균형발전 비서관실에 있었는데, 그때 원광영 이사장, 송재우 위원장하고 3자가 모여서 새만금의 과학기술 기초시설을 새만금에 좀 집적화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과학기술연구회에서 산하기관에 다 공문을 쐈습니다. 싸가지고 그때 이제 새만금에 들어올 만한 시설을 다 제출하라고 해서 그 제출된 시설이 거기에 이제 핵융합연구소도 있었고요, 뭐 전파연구소, 그때 20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얘기지만 그 20몇 가지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로 유희숙 과장님과 그쪽에다 몰래 줬어요. 몰래 줘서 이 기관들을 접촉하라고. 이런 걸 다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관은 뒤로 미루고, 없는 것은 이제 도청에 제가 세작질을 했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걸 잘 압니다, 제가. 그리고 그때 원광영 이사장님하고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도 이제 했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그 기관도 방문하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단이 됐어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이제 중단이 됐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제 그 과제에 새만금의 과학기술 부지가 있어야 된다, MP에. 제가 이제 도지사로서 새만금의 과학기술 부지를 확보하는 것, 마스터 플랜상 그거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시설 연구 역량이 있는데 가까우니까 여기에 테스트베드 같은 과학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때 당시 인공태양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검토할 때 1번 부지가 새만금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여기를 가겠다고 지정해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어떻든 연유 과정에서 그걸 좀 놓친 건 맞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건데, 뭐 그건 이미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우리가 지스트라고 하는 뭐 과기원을 설립하자, 또는 AI 연구원을 만들자, 또 그렇게 하려면 과학기술을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확보해서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24개 명단이 아마 20몇 개 명단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도에. 제 기억에는 제가 그때 넘겨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른 거 없으면 이제 또 길어지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좀 바쁘시더라도 각자의 개인 일정이 있으면 참여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과위원장님이나 분과 간사님들께 잘 말씀드려 주시고, 가능하면 참여해 주시고 현장 활동도 참여해 주시고